그 공모주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네. 공모주 아주머니 부대들 락앤락 같은 걸 네.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네. 락앤락 이렇게 딱 열면요 정말 정리 잘 돼 있거든요. 칸이 있어가지고요. 한쪽에 은행 계좌 쭉, 증권 통장 쭉, 그리고 이쪽에 도장이 탁탁탁탁탁탁 꽂혀 있어요. 네. 같이 일하는 여자 동료분들이요, 미래의 꿈이 공모주 아줌마 며느리 되는 거. 락앤락이 통장이 만큼 있어요. 그분들의 투자 습관이 재밌다기보다 심플한 게요, 이게 개인적인 강사로서가 아니라 유튜버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한 이 정도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건가요? 네. 네. 어떤 게 있죠? 이거 오프 더 레코드로. 또 초보 투자자들과 이제 네. 부자들, 특히 자기 손으로 이루신 분들과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산가들도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른 편이긴 하죠. 네. 더 작은 확률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여전히 투자 스타일을 고수하는 경우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요, 사업으로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 투자를 아예 안 해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아닌 이미 다른 자산들까지 관심이 이미 있어요. 네. 막연하게 설명 있게 해드리면요, 나눠야 되는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럼 이미 여기 가지고 온 건 은행에 많이 빼놨기 때문에 전 가지고 왔으면 막 하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최대한 나누는 거예요. 네. 은행에도 들어있지만 여기에 가지고 온 것도 엄청 세분화되게 나누고 하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네. 습관이 되다 못해 네. 삶이 자산 배분되어 있어요. 네. 직업도 여러 개예요. 맞아.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진짜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이미 사업을 통해서 몰빵의 위험성 이런 걸 느끼셨던 분들은 처음 투자를 시작하실 때도요, 되게 안정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배분을 많이 해두면 여러 번 많이 지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질러 본 사람들이어서 저도 그렇지만 쪼개놔야 지를 수 있지. 네. 쓸데없이 이상한 데 다 몰빵으로 지르면 몇 번 못 찔러보고 끝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삶일수록 더 분산해 놓고 그 하나하나의 칸 내에서 신나게 놀아봐야 되는, 도전적인 걸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투자는 수익이 무조건 중요하겠지만 이 즐거움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하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즐거움을 계속 얻으려면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간단한 통계적인 결과를 봐도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걸 알면서도 이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얻는 그 순간의 즐거움과 네. 행복회로 돌리는 그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더라도요, 맞아요. 그걸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밀고 있는 거는요, 네. 처음 동생이 딱 왔을 때 형 취업했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딱 하면, 자 스마트폰 열어서 계좌를 4개 열어 이래요. 네. CMA를 열고 위탁 계좌를 열고 연금저축을 열고 위탁을 한 개 더 열어요. 네. 원래 3종 세트를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4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좌 별명 요새 지어지잖아요. 네. 자, CMA 현금 N 비상금 네. N 급여 계좌 네. 딱 적고, 그다음 두 번째 위탁 여기에는 자산 배분 딱 적어요. 그리고 연금 여기는 나의 노후 딱 그 이름 바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맘대로 이렇게 딱 해요. 그래가지고 비율을 나눠주고 위탁 계좌도 나눠놓고 자산 배분에는 배분해가지고 원하는 거 골라서 쭉쭉 담고 하되, 네. 제가 아예 터치 안 하고 마음껏 해라고 하는 그 개별 종목 계좌를 따로 만들어줘요. 네. 여기는 내가 관여도 안 할 테니까 네. 마음껏 해라고. 놀이터. 네. 그 즐거움이 주는 것도 수익률로 한 사람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 진짜 뛰어난 트레이더들도 그 놀이터 계좌를 따로 만든대요. 진짜. 손가락이 근지거려서 자기가 머리로는 아는데 손 가는 대로 매매하면 어차피 손실인데 자기는 이거 못 끊겠다. 비용이다. 전체 포지션에 한 100분의 1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서 자기가 장난치는 계좌. 전 전략인 것 같아요. 계좌를 4개로 나눈다. 이런 게 되게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사람이 계좌를 2개로 나누기만 해도 심적 회계라고 해서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관념이 작용해서 계좌가 하나일 때는 몰빵을 하고 싶고, 계좌 2개고 이름만 달라도 사람이 인지하는 게 확 달라진다. 그래서 통장 쪼개기 같은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학문적 기반이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무조건 귀찮더라도 여러 통장 가져가는 거는 모든 부자 어떤 방식으로든 하는 방식이고, 일반인들도 통장 만드는데 돈 안 드니까 대한민국은 2천만 원 들어있는 계좌에서는 200만 원 벌거나 200만 원 날라가도 200만 원 정도야 하다가 200만 원 들어있는 계좌를 딱 보는 순간 여기서 10만 원만 플러스 나 있어도 되게 기쁜 그 감정이 있는데, 2개가 섞여 있었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플러스 19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그 10만 원 차이가 전혀 기쁘지 않은데
계좌 나와져 있으면은 사람이 신기하게 200만 원 들어있는 계좌에서는 5만 원을 플러스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진짜 좋은 팁 같아요. 그죠. 가능하다면 아예 증권사까지 나눠버리면 그쵸. 어플이 달라지면 더 손에 안 가져요. 그렇죠. 놀이터 계좌라는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놀이터 계좌에는 계속 가는데 가끔 딴 데 들어가면 갑자기 아이디 치라고 나오네 이러면서 그쵸. 손 못 대게 되면 수익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좋은 종목을 산 다음에 암호를 아무렇게나 막 딱 치고 딱 바꾼 다음에 네. 혹은 공인증서를 없애버리더라고요. 네. 자기가 다시 매매 못하게 미래의 나에게 붙인 편지처럼 음. 못 건들게 해버리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걸 이미 많이 알고 하시던 분들 중에서요. 그 공모주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네. 공모주 아주머니 부대들 락앤락 같은 거 네.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네. 참고 있으면 진짜 과관이에요. 네. 진짜 이번 IPO 기업의 성공의 여부는 그 부대원들의 양을 알 수 있어요.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그 락앤락 이렇게 딱 네. 열면요. 네. 딱 열면 정말 정리 잘 돼 있거든요. 칸이 있어가지고요. 네. 한쪽에 은행 계좌 쭉, 증권 통장 쭉, 그리고 이쪽에 도장이 탁탁탁탁탁탁 꽂혀 있어요. 네. 잘해줄 것까지 싹. 네. 네. 자들 그거 싹 있잖아요. 그럼 이제 딱 오시면 순서도 있어요. 워낙 헷갈리니까 저희끼리 이제 순서도 맞춰놓거든요. 보통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자녀들 이름도 비슷하니까 순서대로 1번 통장 딱 꺼내서 1번 도장으로 돈 해서 청약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은 자녀들 계좌 수익률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손 대고 막 하기 귀찮으니까요. 손이 안 가서 수익률이 좋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자녀 계좌가 손실 좀 나왔자 네. 멱살 잡을 자녀 별로 없잖아요. 네. 뭐 부담감이 별로 없잖아요. 네. 엄마가 100만 원 넣었는데 50만 됐다. 뭐 어쩔 거야. 뭐 약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여자 동료분들이요. 미래의 꿈이 공모주 아줌마 며느리 되는 거. 공모주 아줌마면 잘 보여야 돼요. 저도 사위가 될 수 있다면 공모주 아줌마면 잘해주면 그 락앤락이 통장이 만큼 있어요. 그분들의 투자 습관이 재밌다기보다 심플한 게요. 난 투자 몰라. 날 설득하지 마. 난 모르겠어. 공모주 투자만 할 거고 공모주 투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할 거고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걸 하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 거기에 편성하겠다라는 전략이잖아요. 종목들 맨 처음에 딱 왔을 때 기본적인 설명 쭉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IB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자료잖아요. 그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PB 입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처음 보는 게 대부분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쭉 설명을 드리면 대충 감만 잡고 공모 물량 이만큼이고 시총 이 정도 예상이면 이 정도면 하고 대략 서로의 가이드를 삼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올라가기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기 기다리고 이제 올라가면 알려드리고 막 외쳐드리고 이러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더 뜨거워지면서 이제 꼭 발품을 팔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정보가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은 그런 영역들은 발품을 팔만하다. 청약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심지어 이제 토지하신 분은 평생 토지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가면은 1년 내내 찾아오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정보를 얻게 되면 대한민국이 자기밖에 모르는 정보인 거예요. 뭐 많아봤자 한 5명이 아는 정보. 그러면은 얼마나 경쟁이 적고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사정이 있으셔서 뭐 금매를 내라든지 이런 걸 자기밖에 모르니까 대신에 발품을 엄청나게 팔아야 된다는 거. 일반인 분들 2,500명, 2,600명 있으면은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은 공통적인 고민들은 무엇인가요? 고객분들은 모두 주식밖에 생각이 없죠. 네네. 2,600분. 네. 그분들한테 딱 전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요. 네. 주식도 물론 평생 해야 되지만 네. 우리가 챙겨야 될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연금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네. 드리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지났을 때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가 네. 저는 제일 깊었던 것 같아요. 왜 연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증권사에서는 사내 교육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계속 교육을 받으니까 네. 이제 문제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불안하게 느끼게 되고 네. 맨날 위험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네. 그 객관적인 수치 네. 이런 걸 계속 교육받다 보니까요. 그게 엄청 크게 와닿았었어요. 네. 내 주변에는 저런 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네.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거 할 때가 아니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고 영업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또 연금 저축 이렇게 제도만 놓고 보면요. 거의 무조건 해야 되는 제도라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건 사실 그 어디도 제공해주지 않잖아요. 네. 결국 금융사 입장에서도요. 스스로 판단하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 전산도 그렇고 PB의 역할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도 연금 고객 몇백 명 되는데요. 네. 개개인별로 가진 게 다르잖아요. 네. 그걸 일일이 열어봐서 체크해서 알려드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먼저 챙기기가 힘들어요. 네. 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다 이제 해야 되고 네. 익혀야 되고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네. 혜택을 네. 위해서 시작을 하시고 예. 그 뒤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관리하시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뒤를 관리해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계속 생겨날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괜찮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 네.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저도 연금저축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댓글들 보시면 연금저축 보험 비율이 높고요. 연금저축 펀드라는 거 활용하신 분이 아직도 너무 적으시고요. 또 연금저축 자체의 개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연금저축 얘기를 하시면서 느껴지는 이제 이 문제점, 뭐 갑갑한 점, 아쉬운 점 같은 건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이 정말 좋다 생각하고요. 그 중에 펀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오늘 당장 연금저축 펀드를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그걸 챙겨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차라리 금리가 낮아도 보험을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할 때 제일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관리상에 비어있는 그 공백이 네. 저는 너무 아쉽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생각해요. 퇴직연금 관리에도 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연금저축이랑은 또 달라요. 그래요? 네. PB 입장에서는요. 네. 연금저축은 자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자의거든요. 네. 퇴직연금은 보통 회사에서 정책을 도입해서 네. DC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건 대부분 모르고요. 네. 퇴직연금 고객을 관리를 할 때는요. 되게 씁쓸한 게요. 퇴직연금 DC 계좌는 있어요. 네. 관리자도 잡혀 있고 네. 제가 직접 가서 다 챙겨왔던 고객인데요. 다른 계좌는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CMA도 없고 네. 아무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이 갑자기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전화해도 저와 그분과의 관계조차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팸 전화로 생각하시죠. 네. 예금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현금성 자산 예금으로라도 묶어두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안 할 거면.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전달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은 어느 정도 자의가 섞여 있으니까요. 네. 의지는 있거든요. 네. 고객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가능한데요. 퇴직연금은 거기까지도 아예 안 가죠. 그러니까요. DC는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연금저축보다 목돈이 되니까 네. 나중에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아차 나도 DC인데 다시 열어봐야겠다. 관심도 높아요. 쌓인 자금 많으니까. 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또 퇴직연금이 연금저축이랑 다른 부분이요. 연금저축은 이제 자이니까요. 저축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하시거든요. 퇴직연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금액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있다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개별 주식이나 이런 건 한 500만 원으로 매일 보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하시는데 계좌에 한 3, 4천이 현금으로 그냥 있어요. 맞아요. 그거 이제 알려드리면 맞아요. 놀라시는 경우 진짜 맞아요. 많아요. 그거 건들면 아주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PB 입장에서도 그 돈이 예금도 아닌 현금 상태로 있어도요. 그러니까 이걸 터치하기조차 좀 어려워요. 맞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퇴직연금을 불려가지고 수익이 난 사람이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일하는 진짜요? 만족도 같은 게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헉, 이 페이스로 15년간 더 쌓이면서 불어나면 이거 퇴직할 때 꽤 목돈이겠는걸? 네. 그걸 경험한 사람은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커리어의 질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강추드립니다.